여러분 안녕하세요.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수도 동영상 이런 제작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몇만 몇십만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지만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분들도 꽤 많다고 느껴집니다. 한 학교 수준이잖아요. 나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제8장 성숙한 인간관계 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직장 내 동료관계, 학생이라면 교우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등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것을 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 대립, 다툼의 양상 때문입니다. 그럼 협력, 사랑, 애정, 관심은 어떤가요? 이것 역시 문제의 원인 아닌가요? 우리 마음의 작용인 생각과 감정은 대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협력과 대립, 사랑과 갈등, 애정과 다툼은 늘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일 수 있죠. 좀 이상하죠? 좋은 것만 추구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관계를 맺어오시면서 그렇게 되시던가요? 그럼 그게 안 되는 이유,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헤어지고 왜 어제 나의 편이었던 동료가 오늘은 내 편이 아닌 걸까요? 정말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좋으신가요? 보통 조건이 붙어 있죠. 잘생겨서, 키가 커서,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등등이요. 그 조건을 다 제거해 보세요. 상상도 안 가시죠? 그게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도 안 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시들고 줄어들고 사라지면 싸우고 비난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건을 제거한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모습을 느끼고 그 모습을 좋아한다면 갈등이나 싸움, 이별이 없을 수 있겠죠. 톨레는 이런 본 모습이 바로 생명의 느낌, 존재의 느낌이고 그것이 너와 나의 분리감을 넘어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연결된 일체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리감을 넘는다는 것은요, 너와 내가 바라는 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혹은 경쟁 상대로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그 세계를 무조건 구성하는 하나의 동일체로서 연결된 일체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상대에 있을 때는 그 대상이 잘 되면 내가 나한테 좋은 것을 그 사람한테 뺏긴다는 느낌이지만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죠. 이 분리감이 사라지면 같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감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되는데 일조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또 그 기쁨의 에너지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죠. 사실 진정한 관계는 이런 느낌을 바탕으로 맺어질 때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기본은 나 자신에 대한 진실한 느낌을 회복하는 것, 참 나를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죠. 에고의 상태, 즉 마음의 작용에 따라 판단하는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동일화와 분리를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죠.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인지 동일화될 것을 찾고 그에 따른 감정을 내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슬프다, 나는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나는 슬픈 감정을 느낀다, 나는 허무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감정과의 동일화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동일화될 뭔가를 찾고 그에 따른 감정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상태에서요, 맺게 되는 관계의 본질은 대상에게서 내가 찾는 무엇을 동일화하게 됩니다. 내가 찾는 사랑, 성공, 행복을, 삶의 이유를 대상에게서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 감정이 강렬해서 내 안에 결핍과 허무감을 덮어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변하게 되고 나의 결핍과 허무가 다시 드러납니다. 여기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데요. 왜 나의 어둠에 당신이 더 이상 빛이 되어주지 않나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뭐야? 우린 서로 달라. 이런 겁니다. 다 핑계죠. 결국 자신 안에서 투사하는 대상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 관계는 늘 이렇게 절망적이고 따라서 불필요한 것일까요? 나혼산같이 혼자 살아야 될까요? 그 회피입니다. 톨레가 이야기하듯 평범한 꿈보다는 악몽이 꿈을 깨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에서 갈등과 고통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느낄 때 상대에게서 나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자극을 받은 것인가? 라고 묻고 그 감정을 방어나 회피의 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방어는 내 감정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고요. 회피는 뭔가 다른 것으로 그 감정의 순간을 대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먹는 거, 술, 마약, 음식 이런 것들, 또는 사는 거, 쇼핑, 집, 차, 섹스, 이런 감각적인 차원으로 도망가는 거죠. 제가 마이클 브라운의 현존 수업에서 소개해드린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우체부에게서 어떤 편지를 받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일단 내 감정과 내 생각과의 거리를 둬야 내가 그것과 동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관계는 내가 꿈에서 깨어나는데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마중물 또는 거울로서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로 인해서 큰 괴로움과 절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런 괴로움과 절망이 느껴지고 실망이 느껴지실 때 내가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 때문인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가를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상대에게 원하는 그것을 어렵더라도 조금씩 놓아주세요.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상대를 마주하십시오. 그럼 좀 편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눈치를 보거나 혹은 비판하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다가 폭발로 이어지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놓아주고 상대가 나에게 그런 것을 안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상대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좀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늘 뭐뭐 한다면, 뭐뭐한 사람이 된다면 언젠가는 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미래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 속에서 사는 게 마치 정상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 밑바닥은 두려움과 불안, 불만족이 팽배합니다. 삶은 전투적일 수밖에 없죠. 아들러에 따르면 이런 삶은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삶이에요. 지금의 나는 싫어요. 하지만 1년 후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죠. 가능성 속에, 미래 속에 지금 내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런 내가 숨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 속에 사는 겁니다. 과거 속에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신에게 조건적인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달린 조건을 삭제하고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내면에 있는 사랑의 존재 상태를 느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둠과 싸우지 말고 빛을 가져온다는 톨레의 말과 잡초를 뽑지 말고 별을 심으라는 말은 비슷합니다. 내면의 어둠을 없애려고 대상을 찾지 말고 내 안의 어둠을 직시함으로 의식의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된 나 자신이 됨으로써 성숙한 인간관계, 즉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의존적이지도 종속적이지도 않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8장 성숙한 인간관계 편을 마무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있는 그대로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